자, 단답식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번 문제는 그 정의를 쓰라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 사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마치 우리가 이제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정의하듯이 단어를 정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학적으로 어떤 단어를 정의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적는 문제를 아마 올바르게 접근을 한다면 전제가 무엇이고 이제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 이게 적용 가능한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조건 등이 다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보통은 제대로 정의를 하려면 적절한 문장을 사용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으로 사과가 뭐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아니란 뜻이죠. 그 시험 문제에는 제가 보통은 간결하게 어떤 토픽식으로 이렇게 글을 써놓지만, 그 여러분들에게 그 글자를 해석하라는 뜻으로 문제를 내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리파인먼트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의 그 맥락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사실 한 방에 적어내기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정도로 답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박스 안에 있는 것 전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1과 P2가 어떤 구간 AB의 파티션이라고 할 때, 그래서 만약 P1이 P2를 포함하면 파티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A에서 출발해서 그죠? 마지막이 B인 그런 어떤 중간에 있는 점들, 점점 커지는 점들의 집합이니까 집합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P1은 P2의 리파인먼트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흔히 여러분들이 정의를 이렇게 쓰게 되면 뭐라고 한다 또는 뭐라고 말해진다,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불리어진다 이와 같은 식의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간혹 꼭 답을 영어로 써야 되느냐고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만약에 오해가 없다면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조건들이 또는 내용들이 구비되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이게 이제 올바른 맥락에서 올바른 표현이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간혹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다들 시간에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너무나 황당한 걸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파티션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P1이 P2를 포함하면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1학년생이다라고 하면 그런 답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과목은 엄연히 대학교 3학년 과목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요구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indefinite integral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의 indefinite integral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F가 지금 폐 구간 AB에서 R로 가는 어떤 인테그러블 펑션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X0이 그 구간상의 어떤 점일 때, 그게 이제 고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F의 indefinite integral입니다. 그래서 X0을 베이스로 가지는, 그래서 베이스로 한 F의 indefinite integral은 예,
이후의 식으로 정의된 이와 같은 f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그 x노트에서 x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원하신다면 a부터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하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일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어떤 맥락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제가 정답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이 정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이 점수로 봐서는 매우 적은 포션의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정의조차도 매우 꼼꼼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와 같은 표현이 잘 정의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약간 머릿속에서 이유가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문제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트 또는 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이렇게 써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자체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어딘가에 뭐 주술 관계에 뭔가가 설명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전제를 포함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A는 RD1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안 썼습니다. 그냥. 그래서 A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들의 시퀀스가 있다. 뭐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A 대신에 뭐 구간 AB 또는 0, 1로 적었습니다. 상관없어요. 뭐 그 정도라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고 볼 수도 있고 이쪽도 RD2라고 쓰지 않고 R로 썼다고 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소 루스하게 적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하지만 함수들의 시퀀스에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fn이 어떤 함수 f로 그죠? 같은 정의역, 그죠? 같은 공역을 갖는 함수 f로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x를 대입하면 얻어지는 그 수열 또는 점열 이 fx 같은 x입니다. 그죠? fx로 수렴한다. 그래서 a의 각 원소 a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면 그러면 fn이 f로 점별, 그죠? 포인트 와이즈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만큼만 썼다고 해도 저는 이제 답으로 인정을 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로 돌아온다면 그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성질을 가진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이 이 형식 그죠? 비동사 형용사로 쓰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트라고 하면 이제 사실 그 수렴한다라고 하는 그 리밋이 명시되지 않아도 이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적당한 함수 f로 fn이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하면 그러면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트 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요 위에서 끝났다고 하면 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없이 그냥 이 두 번째 문장이 없이 그냥 어떤 적당한 함수로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하면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한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그냥 이제 필요한 내용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랑 여러분들 유니폼 컨버전스 사이의 차이를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 유니폼리 컨버전트라는 말도 위에 있는 것과 유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다 같지만 이 포인트 와이즈 대신에 이걸 유니폼리로 바꾸려고 하면 그러면 개별 x가 아니고 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퀀스가 그러니까 x에 무관해지는 거죠. 이 수업이 실수들의 수열로서 0으로 수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fn이 f로 유니폼리 컨버지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f가 있으면 유니폼리 컨버전트 한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도 충실하게 답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정리를 스테이트 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노트에서 쉽게 찾아서 쓸 수 있으니까 그대로 쓰는 거니까 제가 일부러 답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3번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당히 많은 괄호가 있는, 한자를 다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예, 제가 사실은 이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이무진, 사오미, 신유까지 썼네요. 그죠? 술해는 없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문제 제가 퀴즈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다루었었고 이런 답을 상당히 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쓰면서 역시 맥락이나 용어나 그 의미 등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답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답만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왜 괄호가 왜 두 개냐 하나만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올바른 문장이 되도록 그리고 박스 하나에는 단어 하나나 아니면 수식 하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식으로 박스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같은 글자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lower integral과 lower sum 사이의 관계 맞죠? 그 다음에 lower sum의 성질을 묻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부등식이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 성립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엡실론을 드랍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반대 부등식은 similar manner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알고 있는 걸 쓰면 되는 것이고 만약 f와 g가 인테그러블이라면 인테그러블이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로어 인테그럴과 어퍼 인테그럴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어 인테그럴, 어퍼 인테그럴, 인테그럴 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칸을 이런 식으로 메꿔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표현이고 얘랑 얘도 같은 표현이다. 다음에 이와 같은 식으로 얻어져 있는 부등식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퍼 인테그럴이든 로우 인테그럴이든 둘 다 기본적으로는 인테그럴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얘와 얘가 같다. 다음에 얘와 얘가 같다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얘와 얘가 같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같아서 이게 일방적 부등식이라서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같은 값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얘랑 얘 두 개가 같다. 그래서 f 더하기 g가 인테그러블이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다 같으니까 저 별표랑 제일 왼쪽이나 오른쪽 박스가 같은 값이니까 쓸 수 있겠죠.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자면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등식 대신에는 뭐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로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는 서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죠? 그 정도의 답안의 베리에이션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두 개를 바꿀 수 있고 이것 두 개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죠? 또 뭐가 있나요?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도 쉽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